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연구원 박소라입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 전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면 논술 전형이 좀 복잡해 보이죠?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4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모집 단위별로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인문계열은 일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오전과 오후로 구체적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미리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좀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요일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의 가장 큰 차이는 최저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캠퍼스는 아무래도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374명을 서울에서 뽑고 있어요. 자, 이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위주로 뽑는 종합전형도 면접이 있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총 5개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플러스 논술 위주 전형. 이렇게 총 6개로 수시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개를 이렇게 1, 2, 3, 4, 5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논술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서울에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어, 서양어, 그리고 중국학, 자, 이렇게 묶어서 시험 일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 오전으로 속하게 되고요. 따라서 일요일 오전에 시험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인문에 속하는 대학들이 있죠. 아시아 언어라던가 일본학. 자, 이러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인문 계열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시험을 보지만 오후에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그 다음에 국제학부, 그리고 디플로마시. 자, 이것도 역시나 외교이기 때문에 같이 사회과학대학에 속하죠. 자, 이 학교들은 전부 다 토요일날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전. 그러면 나머지 트레이드, 그리고 이런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게 되면 영어라던가 서양어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시험을 보고 나머지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시험을 보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보며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 시험을 본다 라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문 계열은 한 29에서 30대 1 정도. 그 다음에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갑자기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겁을 먹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대학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거의 60에서 65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에서 65%의 학생들이 제외한 나머지, 즉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경쟁률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은 학과들, 이런 학과들은 보통은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저를 맞췄다, 그리고 논술에 실제 응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인문, 통번역, 이런 여러 가지, 자, 경상을 제외한,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일요일 오후에 시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캠퍼스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많이 낮으며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15대 1 정도로 많이 경쟁률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입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래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점대 후반, 중후반 요 정도에서부터 2등급이 보통 포진되어 있으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등급에서 아무리 낮아도 한 4등급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대학에서 딱 발표한 자료는 없긴 하지만 저희가 취합한 자료를 참고해 보았을 때는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을 했으며 4등급대의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5등급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어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뽑냐면 논술이 70%예요. 총 1000점 만점에서 700점이고 교과 같은 경우는 270점이기 때문에 270점 만점부터 0점, 9등급인 0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8등급이 그렇다고 해서 한 10점이냐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70에서 1점이 깎이게 되면은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2를 또 깎아볼까요? 그 다음에 또 3 이런 식으로 깎아지는 점수이고 그 이후부터는 점수를 좀 많이 깎는 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1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등급인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한 사례가 있으며 6등급 같은 경우에도 250점 그래서 20점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7등급은 30점 그다음에 8등급은 60점 차이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5등급까지는 충분한 합격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등급부터는 논술 점수를 좀 더 확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과 공사를 전부 다 보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처럼 아무래도 3일 이상 결석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조금씩 점수를 깎고 있지만 사실상 0.5점 그 다음에 1점, 1.5점 요 정도씩밖에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논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한해서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완화가 되었어요. 자, 완화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과탐이 표시된 게 좀 달라진 점인데요. 자,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한 과목 중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땠을까요? 사탐 과목에서만 2과목 평균을 내고 있었어요. 훨씬 완화된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점. 그래서 LD 아까 랭귀지 디플로마시 학부랑 여기 트레이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높아요. 그래서 2개 합 3등급 이내에 하고 자, 요것도 역시나 좀 변동이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3개 합 4등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완화되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개 합 4등급 이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어랑 영어 이런 언어 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더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가중치는 참고로 없어요. 예, 가중치 없으니까 전부 다 3학년 1학기까지 잘 점수를 확보하셨으면 됐었을 것 같고 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10점 차이밖에 나지 않고 그 위에는 20점, 30점, 그 다음에 60점, 마지막 0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출제 계열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이 좀 달라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지시문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포함된다는 점이 사회 계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인문 계열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거고 사회 계열에서는 영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항별 특징은 어떠느냐? 문항별 특징은 1문항부터 3문항까지 전부 다 인문계열, 사회계열 구분 없이 같은 유형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대신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 추론에 있어서 그래프가 포함이 되고 있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없이 전부 다 언어 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배점을 보게 되면 배점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3번 문항까지 끝까지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분류 요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분류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를 만약에 여기서 미스가 날 경우에는 A, B, C, D, F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C등급으로 떨어지게 돼요. 아무리 잘해도 C등급입니다. 따라서 분류를 매우 잘해야 된다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 요약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를 반드시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핵심어가 아니라 근접한 유사어를 사용했다라면 A등급을 받지 못하고 B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비판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판평가의 내용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추론에 해당하죠. 이러한 추론이 전부 다 충족하지 못하고 좀 일부만 충족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B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게 좀 미흡할 경우에는 C부터 점수를 받게 돼요. 자, 마지막에 적용 추론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번 문항하고 좀 채점 기준은 비슷한 편이거든요. 따라서 핵심어를 적절히 활용을 해야만 A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유사할 경우에는 B등급, 그 다음 이하부터는 다 C등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술 문제가 출제되느냐를 봤을 때는 제시문 같은 경우는 여러 교과목에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자, 요거 반드시 교과서에서만 내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내외를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문기사를 내기도 해요. 신문기사 혹은 웹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자료를 좀 볼 때 이게 교과서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념이라던가 교과서 지식을 습득한 학생이라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제시문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건 없어요. 참고로 그림도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구분 없이 그림이 꼭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충족을 해야 하며 논술고사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계열이 먼저 시험 보고 인문계열이 이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향 분석을 대체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경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류에 있어서는 분류가 미스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점수를 좀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비판평가, 3번은 적용추론이며 이때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통계, 그래프 이런 자료들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단 이때는 계열별로 약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료 해석에서 좀 약하다라고 하다면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차이를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고2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고2 때까지의 그런 기본적인 영어 독해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따라서 독해 자체가 워낙 어렵지 않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어휘를 좀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어휘라는 것은 핵심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핵심어와 유사어를 다르게 점수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핵심어에 근접하게 서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이것은 반드시 제시문과의 연결성을 토대로 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앞서 내가 문제를 풀었던 거에 한해서 그게 나중에 문항 3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석하는 방향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추론 능력을 좀 더 보기 때문에 사회계열에서는 뒤에 있는 그래프에서 280점의 대점이므로 여기서 좀 점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론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문제에서 답을 거의 절반 정도는 알려주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문제를 철저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 요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적용될 대상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원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라는 거는 이러한 문제와의 연결성 속에서 내가 적절한 핵심어를 발휘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비판이라던가 아니면 적용, 추론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외대 논술전형 안내였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